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됐다가 지금 30% 후반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의 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이 금리 인하 지연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경로를 찾아간다면은 사실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와서 우리의 원 달러 환율을 좀 내려올 수가 있었는데 어제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 100을 돌파했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살짝 없어진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고용 지표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12월 달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근데 12월 10일이 이제 FOMC 회의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마음에 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제 고용 지표 보면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달러 인덱스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도 당분간 어떤 그 상반이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당분간은 좀 각오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금리 인하가 지연된 거지 이 금리 인하가 멈추고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12월 10일 날 아마도 이제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금리 동결이 되겠지만은 아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금리 인하 기조는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아마 원 달러 환율은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 2, 3주 동안은 좀 그 원 달러 환율 봤을 때 좀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노출돼 있는 거라서 뭐 새로운 어떤 내용이 나와서 막 1,500원 돌파하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추가적인 좀 강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강세 기존 유지가 되겠지만은 또 뭐 여기서 뭐 1,600원 간다? 뭐 그 정도까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우려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시간을 좀 조금만 더 갖고 한번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는 되겠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코스피 하락에도 무너진 굴에도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 좀 오늘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바이오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AI 버블에서 자유로운 게 이제 바이오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데이터도 지금 이 그 양대산맥인 노보니스크라든가 일라일리가 더 잘 나오고 있고 또 지금 학회에서 발표된 우리 면역 항암제라든가 또 이 에이벨바의 어떤 대규모 개술 이전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때는 12월 초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AI 버블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좀 빠졌다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바이오한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항상 통상적으로 보면은 1월 달에 JP모건의 스퀘어를 앞두고 항상 12월 달에는 바이오 강세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12월 초까지는 바이오 강세 이어질 것 같고요. 12월 초가 지나면서 이제 FOMC 회의가 지나고 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반도체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로 좀 집중을 해서 이쪽에서 수익 많이 내면서 여기서 수익 나는 것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 쪽으로 또 이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가야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 12월, 1월까지 어떤 뭐 한 해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로 집중하겠지만은 결국 AI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한 조정도 12월 초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순환매 속에서 잘 활용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바이오에 집중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동안 저희가 바이오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바이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종목 리뷰들 통해서 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해 보아야 할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리뷰해 볼게요. 바로 보로노이인데요. 이제 폐암 치료제로 인해서 치료가 안 된 환자 임상에서도 완전 권해를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쵸. 어떻게 좀 오늘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대박인 게 뭐냐면 자, 현존하는 치료제로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돌연변을 잡을 수 있는 시장 물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보르노에 갖고 있는 시장 물질이 유일한 그 시장 물질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용화 될 가능성이 꽤 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술 이전이 얼마에 되냐가 문제인 것이지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증권사가 지금 이제 그 이 VRN 10과 VRN 11에 네. 이 파이프라인 가치를 산정을 했는데 5.5조를 산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그리소의 시작 그 이 매출이 거의 10조가 나오다 보니까는 그거의 절반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5조가 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르노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밖에 안 되니까는 웬만한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30만까지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바이오 강세 타이밍에 있어서 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나스닥 지수가 사실 2%까지 올라갔다가 2%가 빠진 거기 때문에 장중 4%가 빠진 거라서 상당히 어떤 체감적으로도 힘든 장세였겠지만은 그 와중에 역시 이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한 약보합 정도로 끝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시장의 변동이 심하지만 이 와중에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오히려 수급이 더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런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르노이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노이 여전히 매수 관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종목은 바로 온코닉 테라퓨틱스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죠.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큐보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또 신약 후보 물질인 췌장암 관련해서도 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관점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큐보는 지금 현재 팔리고 있기 때문에 맞죠. 보통 바이오 기업들 하면은 이제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큐보는 우리나라 신약으로 등록이 돼서 팔리고 있고 중국까지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그 로열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췌장암 치료제인 네스파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에서 제가 사실 웬만한 우량주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 남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또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아마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수익 실현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사기엔 좀 무서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꽤 많을 건데 한 12월 초까지는 이런 어떤 바이오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꽤 크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오늘 종목들 리뷰 맞춰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제 오늘 좀 섹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네. 섹터도 중요하지만 네. 어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흐름을 좀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섹터 열어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열어주시죠. 네, 오늘 제목으로 이제 미국 증시 하락의 이유를 핵심 분석하겠다라고 말 가지고 오셨는데 네. 엔비디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물건은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매출 채권이 상승했다. 한마디로 물건을 팔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수금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이 수익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뭐 급락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전 지난번에 이제 이 GPU 감가상각도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GPU 감가상각 같은 경우도 젠슨항이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엔 3년이었지만 지금 6년 이상 늘어났고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 A100이죠. 그것도 지금 현재 6년 지났지만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제 숫자로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시장은 아직까지 이렇던 뭐 그 약간의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매물을 쏟아내는 걸로 좀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이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이거든요. 네.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제와 또 오늘 밤까지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이유를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은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졌다고 한다면은 매수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엔비디아 매출 채권 상승을 이유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젠슨항이 어떤 AI의 어떤 이 미래를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AI 선순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 이제 가져가는 이 하이퍼스케일러가 AI를 서비스하잖아요. 그럼 돈을 벌기 때문에 또 다시 주문하고 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 과정에서 지금 뭐 내년까지 또 이 5천억 달러의 이 GPU 매출이 나와 있고 또 품절돼 있고 지금 이 GPU 수요가 뭐 지금 차트를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오전까지는 그런 걸 주목했지만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이 매출 채권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많은 칩 구매했는데 돈을 안 주고 구매하는 게 더 많아진다면은 여기서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 그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매출의 폭증 속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다라는 건데 일단은 준비된 표를 하나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챗GPT한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했던 그 매출하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을 비교한 건데 지금 기울기를 보시면 지금 위에 있는 게 매출이고 아래에 있는 게 매출 채권입니다. 그럼 이 가파른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한눈에 보더라도 매출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채권이 어떻게 보면 매출보다 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이걸 갖고서 이제 채권이 과거보다 많아졌다 보니까는 매출 채권이 많다, 못 받은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못 받으면은 이 수익화 논란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과 이 채권의 어떤 비교표를 봤을 때 채권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사실 매출보다 더 덜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A의 법일 수 있다? 그건 전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 표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설명을 지금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네이버에서 체험도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약간 시황 넘어가서 보시면은 일단 엔비디아 부분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밤에 좀 가시화 돼가지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금리 인하거든요. 네. 금리 인하가 이제 12월 달 금리 인하는 원래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95% 기존 맞아요. 사실이었던 확실히 건데 생겼겠죠. 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면서 이런 지표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고 안 나오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제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 고용은 좀 일자리 늘어났지만 실업률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연준 위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늘어났지만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12월까지는 지금 또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고용 지표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셧다운 되는 바람에 어제 확인한 건 9월 고용 지표. 그러면 우리가 10월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10월 거는 확인 못 하고 11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11월 거는 12월 16일 발표돼요. 근데 12월 16일 전엔 10일이 이 FOMC 회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어떤 금리 인하를 정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고용 지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연준 위원들의 어떤 보수적인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금리 인하를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온 거고, 근데 아마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지표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바이오, 그다음에 12월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반도체 저점에서 낙사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우려감 속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정확한 표와 또 정확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가가 보니까 이해가 쉽게 되고 좀 안심이 되는데요. 그럼 오늘 인섹터인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 좀 확인해 봐야 될지 네. 지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인데요. 보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는 임상 성공률이 좀 높은 기업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두 건의 기술 이전을 또 했고 지금 이제 대표 말에 의하면 3건이 더 남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에이벨 바이오 이후에 어디서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또 그중에 후보가 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임상 데이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어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신약 개발 기업들,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또 에이벨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신약 개발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 항체 기반 신약 플랫폼, 이 사파를 개발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기술 이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고, 이 사파라는 플랫폼은 이제 그 항체 단백질을 결합해서 이 체내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개를 지금 하나는 이제 덴마크에서 룬드베그로 이제 기술 이전했고 또 하나는 이제 에보면으로 기술 이전했는데 에보면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최근에 상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대표가 추가 기술 이전 3건이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에이프릴바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3개의 기술 이전까지 다 성공을 한 다음에 자체 신약 개발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 갔을 때
일단 플랫폼을 갖고 있고 두 개의 기술 이전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새로운 뉴스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리바이오 두 개의 이제 기술 가지고 있고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유명한데 어떻게 또 가격 전략 세워볼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고요. 또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 기업들의 조정은 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 시 우리가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리바이오 하단의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은 무료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감 제가 일단 그 네이버 밴드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어떤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반도체는 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저점 매수했을 때 결국은 또 반등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4시 유튜브 무료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